오전에 블록체인 유공포상을 수상하신 분이시죠. 서울외국어대학원 대학교의 박근덕 교수님께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ITOT JCA IDM 신원관리 분야 합동 코디네이션 그룹의 공동 의장을 지내신 바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공동 의장이시네요. 그리고 서울외대 국제교양학과 교수로 또 서울외대 AI 블록체인 연구소 소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국내외 분산 신원 증명 DID 표준화 동향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얘기를 나눠주시겠는데요. 박근덕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외대 박근덕입니다. 앞에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 소개는 생략하고요. 저는 오늘 그 분산 신원증명 DID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저희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탈중앙화 신원관리 국제 표준화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배경 및 목적으로 시작을 해서 탈중앙화 신원관리 서비스 모델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인데요. 일단 탈중앙화 신원관리에 대한 배경 및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씩 좀 보면 일단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중앙화된 신원관리 시스템에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용자, 즉 정보 주체죠. 이용자 중심의 신원관리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정보, 즉 그 전자서면 키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보관하는 이용자 단말기에 대한 해킹으로 인해서 중요 정보를 유출 또는 도난당하고 신원 도용하는 그런 정보 보호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탈중앙화 신원 관리를 하게 되면 이용자 단말기에다가 이제 신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보안 책임이 좀 가중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표준화된 탈중앙화 신원 관리 서비스 모델과 보증 수준 이런 것들이 현재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원장 기술, 즉 잘 알고 계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신원검증 정보 저장 및 관리를 통한 데이터 무결성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활용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꽤 많은 활용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백신 여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백신 여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백신 여권의 내용들은 백신 요청 증명서라든가 감염병 검사 증명서, 그다음에 감염병 회복 증명서 이런 것들이 백신 여권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 그다음에 모바일 출입증, 모바일 사원증, 그다음에 모바일 학생증, 회원증,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 사례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탈중앙화 신원관리, 분산 ID라고 말씀들도 많이 하긴 하시는데 저는 좀 표준에 가까운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신원관리의 유형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컨셉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모델은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발행자와 그 다음에 이용자, 그 다음에 검증자, 그 다음에 저장소로 구성된 탈중앙화 신원관리의 기본 유형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저장소는 이제 DLT 시스템 또는 non-DLT 시스템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LT 시스템은 분산원장 기술 시스템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non-DLT 시스템은 비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증명서를 검증하기 위한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장소를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 비블록체인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컨셉은 이제 보관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탈중앙화 신원 관리를 하게 되면 앞서서 배경 목적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단말기에다가 증명서와 그 증명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한 개인키 같은 중요 정보를 스스로 보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책임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화된 시스템들은 기존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자기의 개인정보와 어떤 인증을 위한 정보들이 보관되고 있는데, 탈중앙화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제 365일 24시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단말기인데 해킹으로부터 굉장히 취약한 단말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약한 단말기에 어떤 자기 뭐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신분증들을 갖고 다니다가 뭐 해킹을 당한 걸 하게 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용자가 그 보관자를 통해서 이거 위탁하는 것이죠. 그 보관자에게 중요 정보 등을 위탁하고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셉은 니스트에서 이렇게 미국 그 표준 기관에서 이렇게 그 발표한 그런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PODID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탈중앙화 신원관리에서 내가 특정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나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고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하나의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본적으로 그 기본 컨셉과 유사하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대1 또는 1대 N 식으로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사람한테 나의 신원 증명서를 직접 제공을 하고, 그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저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어떤 그 증명서 검증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컨셉의 지금 탈중앙화 신원관리 어떤 그 유형이 현재 이렇게 그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서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탈중앙화 신원관리에 대해서 그 공적 표준화 기구라든가 사실 표준화 기구들에서 이제 이렇게 표준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ITUT SG17에서 그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 표준화 과제에 대해서 뒷부분에 소개를 해드릴 거라서 ITUT SG17이 어떻게 탈중앙화 신원관리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표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ITUT SG17은 그 우리나라의 그 순천향대학교 영문열 교수님이 국제의장을 현재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워킹 파티라고 해서 5개의 워킹 파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총 12개, 13개 정도의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SG17의 바로 밑에 보면 JCA IDM이라고 하는 그 신원관리 분야의 그 조인트 코디네이션 액티비티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 이제 워킹 파티 5의 Q10이라고 하는 신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여기 연구과제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 JCA IDM과 Q10이 이제 한국에서 제가 뭐 공동의장과 부의장을 맡고 있고, 또 여기서 활발하게 그 ITUT 내에서 신원관리 쪽 탈중앙화에 대한 신원관리 표준화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공적 표준화 기구와 사실 표준화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공적 표준화 기구와 그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 지금 현재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탈중앙화 신원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ITUT 같은 경우는 현재 X.1403이라고 하는 표준은 이미 제정이 현재 된 상태고요. 그리고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X.SR DIDM은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한국에서 그 주도적으로 지금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내용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SO 같은 경우는 이제 TC307이라고 하는 그 블록체인 및 분산월장 기술 그 TC, 그러니까 테크니컬 커미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표준화 그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TR23244가 있고,
그 다음에 TR 23543인가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MP도 몇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W3C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는 이제 사실 표준화 기구죠. 기업들이나 이렇게 민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표준화 그룹인데요. 여기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디센트럴 그 탈중앙화 식별자, 분산 식별자, 예, 한국말로 하면 분산 식별자에 대한 표준도 있고, 그 다음에 Verifiable Credential이라고 하는 표준도 있고, 그 다음에 Pure DID라고 하는 표준도 여기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 내용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 국제 표준을 진행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현재 ITUT SG17Q10에서 그 한국 주도로 탈중앙화 신원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번호는 ITUT SRDIDM이라고 해서 제목은 분산얼짱 기술을 이용한 탈중앙화 신원관리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은 우리 과기정통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 분산 신원증명 기술 및 표준화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 포럼에 제가 이제 정책분과를 맡고 있는데, 그 정책분과에서 이렇게 개발한 산출물을 지금 국제표준에 현재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에디터는 뭐 서울외대, 현대오토에버, 그다음 순천향대학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은 올해 저희가 신규 아이템으로 채택이 돼서 2024년 9월까지 표준으로 개발할 예정이고요. 이 표준이 적용되는 범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DLT 기반의,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신원관리 서비스 모델과 그 다음에 이제 보증 수준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서비스 모델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중앙화 신원관리 세 가지 컨셉에 이렇게 좀 더 발전시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모델이 기본 모델, 그다음 수탁 및 위임 모델, 그다음 셀프 발행 모델 세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제 보증 수준은 이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정의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서비스 모델은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대국민 서비스가 되게 되면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가 생기거든요.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DLT 기반의 탈중앙화 신원관리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을 식별해서 그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요구 사항을 개발하는 것이 이 표준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 사례 부분은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이렇게 주요 국가에서 DID 기반의 신원관리 시스템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활용 사례에다가 담을 예정이고요. 근데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표준에서 담고 있는 서비스 모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기본 모델인데, ITUT SRDIDM 이 국제 표준 안에서의 기본 모델은 신뢰 앵커, 그다음에 발행자, 그다음에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 검증자, 그다음에 이제 저장소로서 DLT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에서는 DLT 시스템이 저장소로 사용이 되고요. non-DLT 시스템은 저장소로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현재 스코어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앞에서 얘기했던 컨셉과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는 발행자가 이용자에게 이제 발급한 증명서 있잖아요. 그 증명서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게 전자서명 기반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공개 키가 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공개 키를 홀더가 직접 블록체인에다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공개 키를 발행자가 한번 보증을 해서 발행자가 블록체인에다 저장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증명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은 이제 수탁 및 위임 모델인데, 이 모델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중앙화 신원관리에서는 개인이 자기 증명서랑
자기 증명서에 전자서명을 해야 되는, 이 증명서가 내 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를, 그게 개인키죠. 그 개인키를 자기 단말기에다가 보관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분실하거나 잊어버렸을 경우에 이제 어떤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책임감이 좀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좀 안전하게 개인이 좀 더 위탁을 해서 안전하게 보관 관리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그 기본 모델과 다르게 이 커스터디언이라고 하는 보관자가 이 모델에서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관자가 개인의 어떤 증명서라든가 개인키 같은 이런 정보들을 안전하게 보관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위탁해서 처리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모델은 이제 스탁 및 위임 모델 두 번째 모델인데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증명서를 발행을 할 때 그 수탁자를 통해서 증명서를 발행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직접 발행을 받아가지고 수탁자한테 보관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앞에서 설명한 수탁 및 위임 모델 1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자가 직접 그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그거를 커스터디언한테 보관하는 그런 그 모델이고요. 지금 두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발급조차도,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그 증명서 발급조차도 이제 그 수탁자한테 이제 위임을 해서 대신 받아주고 이제 보관하도록 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셀프 발행 모델인데, 셀프 발행 모델 같은 경우는 앞서서 얘기했던 모델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행자와 이용자가 한 몸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내가 스스로 증명서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증명서를 발행하다 보니 그 증명서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는 발행자를 통해서 블록체인에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은 이용자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블록체인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이 이렇게 세분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슬라이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그 셀프 발행 모델의 활용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디지털 명함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업 출석 확인서라든가, 아니면 뭐 컨퍼런스나 회의에 어떤 참석 증명서라든가, 그다음에 여행자 방문 확인증, 그다음에 뭐 식음료 주문 확인서 같은 이런 뭔가 보증 수준이 좀 떨어지는 이런 증명서들은 이 셀프 발행 모델을 통해서 커버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백신 접종 증명서라든가, 그다음에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라든가, 이런 좀 더 보증 수준이 높아야 되는 그런 증명서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기본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수탁 및 위임 모델을 통해서 그 증명서들을 이제 발행하고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준비했던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시간이 거의 딱 맞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덕 교수님께서 오늘 국내외 분산 신원증명 DEID 표준화 동향이라는 주제로 또 다양한 얘기들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중에 하나죠. 이 분산 신원증명의 표준화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는 기술, 분산 신원 증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함께 설명해 주신 LG CNS의 이정화 단장님, 그리고 방금 여러분과 함께했던 서울외국어대학원 대학교의 박근덕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분산 신원 증명, 이 DID라는 기술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